네, 안녕하세요. 네, 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설광원입니다.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릴 내용은 혁신 SMR, 인허가 규제 관점에서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인허가나 규제 요건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신 여러분들의 그 설계 개발, 기술 개발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인허가 규제 요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규제 기술의 선도는 당연히 미국 US NRC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것은 US NRC의 규제 기술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SMR이 탄생됐느냐? 여러 가지 배경들을 설명하셨지만 저희 규제 관점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입니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기존에 관심을 갖던 설계기준 사고에 대한 규제 플러스 설계기준 초과 사고에 대한 규제 요건들이 강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동원전인 경우에는 이미 허가가 난 발전소이니까 현 상태에서 리스크를 줄여라 라는 안전 목표 하에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그 밑에 있는 미국의 조치들도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완화 전략, 완화 규정 이런 것들이고, 이제 신규 원전인 경우에는 바로 그 LER 이벤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초기에 낮이 대규모로, 이 초기라고 하는 건 사고 한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비상 대응을 할 수 없는 시간이죠. 이게 천천히 사고가 진행이 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LER 사건은 설계에서 배제해야겠다라는 게 안전 목표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 밑에 있는 IAEA 세이프티 시리즈도 보면 설계기준 사고, 그 다음에 비욘드 DBA에서 노심 손상 이후에 LER로 진행될 수 있으니 이 LER 사건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설계를 해라. 그런 것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나타난 안전규제 요건의 강화였고, 그 이후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 이 비욘드 DBA에 대한 LER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설계 개념에 대한 개선도 있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디펜스 인 뎁스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배리어가 보통 현재는 한 4개, 5개인데 7개요. 세븐 배리어 위드 리액터 풀 설계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배리어가 많이 늘어나고 풀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풀이 냉각도 시키고 방사선 물질의 유출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CDF, 노심이 손상되는 거나 심한에서 훼손수준을 줄일 수 있고, LERF, 대규모로 릴리즈되는 것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 줄어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마일짜리 EPG, 비상계획 영역이 이렇게 다중방벽을 강화하면 그냥 사이트 바운더리를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정도까지 설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NRC에서의 인허가는 기존에 있었던 대형 원전, 시스템 8 플러스나 AP1000, 우리나라의 1400, EPR의 1600 같은 거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뉴스케일, 엠파워, SMR, BWRX 이렇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인허가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말씀드리고, 이러한 LWR 원전뿐만 아니라 넌 LWR 원전은 NRC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즉 인허가에 진입하고 있는 SMR은 넌 LWR을 타겟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SMR은 기본적으로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개발된 설계 기술을 검증을 해서 실제 시장에 내놓자. 이게 목표입니다. 카나다의 CNSC나 USNRC에서 현재 인허가 진행되고 있는 많은 원자로는 초기 단계, 프리 어플리케이션 리뷰나 벤더 디자인 리뷰 단계에 있고요. 현재 본격적으로 인허가 들어가 있는 거는 뉴스케일의 LW가 대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고, 오로라라고 하는 마이크로 리액터가
건설, 운영, 통합학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인허가를 통과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MR의 개발에서는 인허가 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인허가 규제 요건의 개발과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현재 뉴스케일의 인허가 심사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제출했던 서류 목록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르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이 속안에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토피컬 레포트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토피컬 레포트도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NRC는 이 뉴스케일을 심사하기 위해서 뉴스케일 디자인 스페시픽 리뷰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준 심사 지침을 2016년에 개발을 해요. 심사 지침서가 없으면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심사 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을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뉴스케일하고 NRC가 같이 했었어요. 이 기간이 뭐냐면은 프리어플리케이션 리뷰라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설계 개발하는 것을 NRC에 제출하고 NRC는 그 기간 동안에 그걸 보고 규제 제출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인허가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설계 개발과 인허가 규제 요건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본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서류 중에 이그잼션 레포트가 있다.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의 핵심 기술은 토피컬 레포트 14개입니다. 이건 DC 단계에서 허가받은 14개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뭐 건설허가도 해야 되고 운영허가도 해야 되니까. 이 14개의 기본적인 거는 컴퓨터 큐브, 코드 개발, 어널리시스 코드 개발한 거하고 메소드로지 개발입니다. 그래서 서브 채널 어널리시스,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 뭐 로카, 넌 로카, REA 이런 사고들, 또 리스크까지 이걸 어떻게 어떤 코드를 사용해서 할 것인가, 이게 승인을 받으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건설허가 운영허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사고 해석에 관련된 거 하나만 조금 디테일하지만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은 사고 해석 체계를 구축을 했어요.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하는 핀 코드라든가 로카, 넌로카, 롱텀 쿨링을 해석하는 N11 코드, 그 다음에 코어 피직스에 관련된 페즈머 5 등등 코드 체계를 구축을 했고, 얘네들을 SET나 성능시험이나 IT를 통해서 VMV를 다 했습니다. 이것들이 핵심 기술이고 이런 것이 토피컬 레포트로 제출이 돼서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로카 그리고 이 뉴스케일은 로카 해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방법론, 최적 평가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아요.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설계가 안전 여유도가 크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방법을 써도 충분히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CHF에 관련된 현상들이 다 없다. 그리고 코어의 리퀴드 레벨이 항상 이만큼 차 있다. 그래서 코어가 노출되는 경우가 없고 항상 물속에 잠겨 있고, 그거를 원자로 건물이 한번 감싸고 바깥에 리액터 뱃살이 감싸고 그 바깥에 워터풀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갈 방사선 유출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은 뉴스케일의 그 N11 코드는 3D 코드예요. 3차원 코드인데 1차원 원자로는 기본적으로 3차원 현상입니다. 그래서 3차원 코드로 풀어야 된다는 뜻이고, 1D 코드를 써가지고 풀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D 코드를 사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규제기관도 트레이스 3D 코드를 이용해서 검증합니다. 우리나라의 설계자나 규제기관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계속 1D 코드를 하시는데 이제는 코드 자체도 3D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SMR, 규제 철학, 규제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SMR 개발은 프라이빗 섹터가 주도를 합니다. 공공 부분은 제도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최종 물건을 만들어서 지정에다 팔 프라이빗 섹터 중심으로 개발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인허가 체제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LWR 베이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이센싱을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만들어서 새로운 라이센싱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규제 기준, 안전 기준 FC 타겟이라는 것을 새로 제안하고 방법론, 규제 방법론을 TIRIPB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새로 제안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규제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 방향이라고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시정원자로 개발은 개발자를 중심으로 DOE에서 기술적인 거, 재정적인 거, 뭐 인적, 물적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국방부에서도 원자력 에너지를 유저로서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NRC는 새로운 인허가 체제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요. 의회에서 생각보다 의회에서 관련된 법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NRC한테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뉴클리어 에너지 이노베이션 앤 모더나이제이션 액트죠. 혁신한 현대화법인데 2027년까지 신형 원자로를 인허가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법으로 명시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NRC는 1018 이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미국에서 국가전략으로 AR을 개발하는 데는 TIRIPB 개념이 사실 어려운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실 거라서 사업자가 설계를 개발하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인허가 서류들은 말씀드렸듯이 안전성 분석 보고서예요. 안전성 분석을 하려면 내가 개발할 설계에 어떤 사고가 있는지 먼저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평가합니다. 사고 선정, 사고 평가 방법을 먼저 하고 그 사고 분석을 해서 각 사고에 대응되어지는 설비들, 뭐 안전 설계 기준 사고에 대응되는 설비, 설계 기준 초과 사고에 대응되는 설비, 이 설비들에 대한 안전 등급 분류를 합니다. 안전 등급 분류가 되고 나면 이 SSC의 성능 관리, 품질 관리, 텍스팩,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 방법 이러한 인허가 문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허가 문서가 만들어지면 인허가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TIRIPB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이 만들어진 게 NRC는 렉가드 1.233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렉가드 1.233이라고 하는 건 TIRIPB의 지침서예요. 이거에 따라서 자기가 개발한 노형을 시범 적용을 해서 신청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6개의 노형에 대해서 사업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의 다 끝났어요. 해보니까 잘 돼요. 즉 신청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이 사업자장 프로젝트를 LMP라고 그래요. 라이센싱 모더나이제이션 프로젝트.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개념만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FC 타겟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FC 타겟은 안전 설계 기준이에요. 설계 기준입니다. Y축이 사고 발생 빈도, F고, X축이 사고 결과, 컨시퀀스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라인이 설계 기준입니다. 분석을 해서, 안전성 분석을 해서 이 안쪽에 떨어지면 그거는 설계 기준 사고에 해당되는 기준을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설계 기준 초과 사고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 표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설계 기준 사고에 대한 기준이 10CFR 50.34에 있기도 하고 초과 사고에 대해서는 QHO에 있기도 하고 EPG에 있기도 하고 AO는 또 딴 데 있고 굉장히 규제 요건들이 복잡한 문서로 규정화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이 한 개의 표로 제시한 겁니다. 이 한 개의 표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냐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수십 개의 원자로를 인허가해서 그 안전성 분석 보고서의 결과를 여기다 찍으면, 표를 딱 찍으면 어느 원자로가 적은 릴리즈를 주는지, 어느 원자로가 더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다 보입니다. 이제는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 하나만 갖고 모든 기술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새로운 원자로의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표가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도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원자로도 여기다 한번 찍어보면 다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FC 타겟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미국의 신형 원자로 규제 여건 개발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14개 정도 적어왔는데 거기에는 뭐 10CFR 파트 53
룰 개정하는 거, LMP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 그 다음에 GDC 개발하는 거, 뭐 인더스트리얼 코드 스탠다드 개발하는 거, 그다음 컴퓨터 코드 개발하는 거, 조금 아까 두 중에서 얘기하신 요게 요새 좀 혁신 기술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혁신 기술이 뭐냐 자꾸만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미국의 혁신 기술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테크놀로지. 오늘 아까 두 중에서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가이드를 NRC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방법론이 만족해야 할 기준과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인스펙션, 인서비스 인스펙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올해 안에 대충 하자 말자 어떻게 하자라는 게 하기로 했고, 좀 지나고 나면 아마 진짜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현안들인데, 개발자들이 설계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원용로 건설 필요한가? 환경 영향 평가 서류 간소화시킬 수 없나? 현재 경남용기 건물 꼭 필요하냐? 등등등등. 소형운전 운전은 좀 줄일 수 없냐? 만약에 무인 운전을 하면은 너희들 규제 어떻게 할래? SSD 제작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제작 방식으로 하면은 너 그거 어떻게 심사할래? 멀티모듈 운영허가 이거 몇 개 줘야 돼? 하나 줘야 돼? 여러 개 줘야 돼? 등등 많은 질문들을 하고 이것들이 현안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지난 10년 동안 도출이 되고 의논을 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본 내용들은 좀 더 지나면은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그젬션 리퀘스트입니다. 이 새로운 설계 개념, 새로운 제작, 시험 방식에 의해서 현재 규제 요건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발생을 하면 그런 항목을 도출해서 그 타당성을 제시를 하고 왜 이걸 적용 못한다. 우리가 설계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규제기관이 검토 승인을 하게 됩니다. 뉴스케일인 경우는 17개의 이그젬션 리퀘스트를 요청을 했고요.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설계 혁신이 더 많아서. 우리나라의 기술 기준에도 해당되는 규정이 있고요. 여기 표에서 보면은 뉴스케일에서 제안하고 있는 17개의 이그젬션 리퀘스트입니다. GDC에 관련된 게 한 7개 정도 있고요. 이거를 NRC가 심사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10 CFR 어펜디스 K, ECCS EM을 적용할 경우 하나 사례를 들었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뉴스케일인 경우에는 LB로커가 없어요. 그래서 LB로커에서 요구하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모델을 써라 이렇게 아펜디스 돼 있는데 아펜디스 K에 그거를 안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그젬션 리퀘스트예요. 이 아펜디스 K의 목적은 로카 개선을 로카 EM으로 했을 때 보수적으로 개선 결과가 나오게 하고자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들이 안 나타나더라도 보수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원래 규제 요건은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콰이어먼트나 규정들의 원래의 목적, 의도, 취지를 만족한다면 NRC는 이그젬션 리퀘스트를 허가해 줍니다. 승인해 줍니다. 이런 점을 저희 설계자나 규제기관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뉴클리어 에너지는 앞에 많은 부분들 설명했지만 CF 에너지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카본 프리 에너지로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그거를 증명하는 게 워낙 선진국에서 많은 SMR을 개발하고 인허가의 수요가 급증하는 게 이 CF 에너지의 하나로 인식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SMR 개발은 단순한 설계 기술 개발이 아니라 시장에 정말 들어가 보려고 하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상용화의 목표는 인허가 획득을 통해서 달성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